박준호는 29살, 부산 사하구 달동네 반지하 원룸에서 고등학생 동생 민우와 둘이 살고 있다. 좁은 방 한쪽 구석에는 2층 침대가 있고 작은 식탁 하나가 거실과 주방을 겸하고 있었다. 벽지는 습기로 들뜨고 곰팡이 냄새가 항상 코끝을 맴돌았다. 하지만 이곳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8년 전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준호는 21살에 갑자기 가장이 되어야 했다. 당시 중학생이던 민우를 혼자 키우며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편의점 야간 근무, 배달, 공사장 일용직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 그래도 버텨왔다. 민우가 있었으니까. 형 학원비 연체 통지서 또 왔어. 민우가 우편함에서 빼낸 노란 봉투를 조심스럽게 건넸다. 준호는 속이 쓰렸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다. 아, 그거? 형이 깜빡했네. 내일 바로 입금할게. 사실은 깜빡한 게 아니라 당장 손에 쥔 돈이 없었다. 코로나19로 다니던 카페가 문을 닫으면서 실직한 지 2달째였다. 밤늦게 민호가 잠든 후 준호는 혼자 작은 식탁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다. 생활비, 전기세, 가스비, 민호 학원비.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핸드폰으로 통장을 확인했다. 잔액 32,450원. 숫자를 보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해 왔다.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졌지만 마땅한 일자리는 눈에 띄지 않았다. 그때였다. 화면 한 구석에 작은 광고 하나가 보였다. 해운대 고급 빌라 거주 도우미 모집 마이너스 급여 협의 숙식 제공 가능. 클릭해서 자세히 읽어보니 노인 돌봄 업무였다. 준호는 오래 망설였다. 이 일을 하면 민우와 떨어져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민우만은 꼭 대학에 보내야 했다. 부모님이 살아 계셨다면 분명 그러셨을 것이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지원 메일을 보냈다. 살아야 하니까, 민우를 지켜야 하니까. 해운대구 중동.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니 하얀 빌라가 보였다. 2층 규모의 깔끔한 건물이었는데 앞마당에는 정성스럽게 가꾼 작은 정원이 있었다. 장미와 동백나무가 어우러져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인터폰을 누르자 곧 따뜻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준호 씨죠? 들어오세요.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현관을 들어서자 넓은 거실이 펼쳐졌다. 깔끔한 인테리어에 바다가 보이는 큰 창문. 이런 집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싶었다. 어서 와요. 문을 열고 나온 건 70대 초반의 할머니였다. 이정희 여사. 베이지색 가디건을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넘긴 모습이 우아했다. 하지만 주름진 얼굴에는 어쩐지 깊은 외로움이 스며 있었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할머니는 직접 따뜻한 녹차를 내주며 자리에 앉았다. 제가 혼자 사는 지 오래됐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들은 미국에서 의사 일을 하고 있어서 거의 연락이 없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떤 일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장보기, 집안 청소, 가끔 병원 갈 때 동행해 주시고. 할머니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정도 저녁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이야기요? 네. 혼자 있으니 말할 사람이 없어서 너무 외로워요. 그냥 일상 얘기, 책 얘기 뭐든 좋아요. 젊은 사람의 생각도 궁금하고요. 준호는 안도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단순한 일이었다. 할머니의 눈빛도 따뜻했다. 저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할머니의 얼굴에 오랜만에 밝은 미소가 번졌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할까요? 월급은 200만 원, 거기에 대화 시간에 대한 별도 수당 50만 원을 드릴게요. 준호는 믿을 수 없었다. 이런 조건의 일자리가 정말 있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 민우에게 말했다. 민우야, 형이 좋은 일 구했어. 이제 학원비 걱정 안 해도 돼. 민우의 얼굴이 환해졌다. 진짜? 형 고생 많았어. 그렇게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다.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 준호는 할머니 집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오전에는 청소와 빨래, 오후에는 장보기나 병원 동행. 할머니는 까다롭지 않았고 오히려 준호를 배려해주는 모습이 많았다. 준호야, 너무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해도 괜찮아.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준호는 마음이 편해졌다. 이런 어른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새삼 느꼈다. 첫 저녁 대화 시간이 다가왔다.
할머니가 직접 차린 소박한 밥상에서 둘이 마주 앉았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나물 몇 가지. 검소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저녁이었다.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먹는 밥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할머니가 젓가락을 들며 말했다.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민우는 학원 때문에 늦게 들어와서 혼자 먹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혼자 먹는 밥이 얼마나 쓸쓸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할머니는 준호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다. 민우가 몇 살이에요? 고3이에요. 내년에 대학 가야 하는데. 걱정이 많죠. 어떤 걱정?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학비 걱정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민우를 키우고 있는데 솔직히 대학 등록금까지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할머니는 준호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 눈빛에는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다. 우리 아들도 의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걱정이 많았어요. 학비도 만만치 않았고. 할머니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 아들 성민이는 미국에서 의사를 하고 있어요. 성공했죠.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바쁘다고만 하고 한 번도 한국에 오지 않아요. 1년에 안부 전화 몇 번이 전부예요. 손자도 못 본 지 5년 됐네요. 준호는 할머니의 외로움이 느껴져 가슴이 아팠다.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그럼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성공한 아들 뒷다리 잡을 수는 없잖아요.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 순간 준호는 깨달았다. 이 할머니도 나처럼 외로웠구나. 서로 다른 이유로 혼자가 된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났구나. 저녁을 마친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는 준호의 어린 시절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준호는 할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에 감탄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벌써 밤 10시가 넘어 있었다. 이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네요. 할머니가 시계를 보며 놀랐다. 저도 모르게 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할머니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서요.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정말? 그럼 다음에 또 이런 시간 가져요. 그날 밤 준호는 할머니가 마련해준 2층 작은 방에서 잠을 잤다. 푹신한 침대와 깨끗한 이불. 오랜만에 제대로 된 잠자리였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고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이 일 잘한 선택이었나? 준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할머니는 생각보다 훨씬 좋은 분이었고 외롭긴 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같았다. 무엇보다 이 정도 급여면 민우 대학 등록금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직접 아침을 차려주었다. 준호야, 어젯밤 잘 잤어? 네,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다행이네. 오늘은 마트 좀 같이 갈까? 장 보는 것도 혼자 하면 재미없더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할머니와 함께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한 달이 지났다. 준호와 할머니는 서로에게 익숙해졌고 저녁 대화 시간은 둘 다 기다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할머니는 준호를 손자처럼 아꼈고 준호는 할머니를 친할머니처럼 모셨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의 아들이 한국에 왔다. 이성민 48살. 미국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성공한 사람이었다. 키가 크고 깔끔한 정장 차림에 금태 안경을 쓴 모습이 전형적인 엘리트였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성민은 어머니에게 간단히 인사한 후 준호를 찬찬히 물어봤다. 그 시선이 곱지 않았다. 어머니, 이분이 도움이라고 하신 분입니까? 목소리부터 차가웠다. 그래. 준호라고 해. 정말 좋은 아이야.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소개했지만 성민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어머니, 젊은 남성을 집에 두시는 건 좀. 성민이 할머니를 따로 부르더니 거실 한쪽에서 속삭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준호에게도 들렸다. 어머니, 연세에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시는 건 위험해요. 요즘 독거노인 대상 사기나 범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성민아, 준호는 그런 아이 아니야. 이 아이 덕분에 엄마가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 그게 더 문제예요.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되시면. 성민은 준호를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 정체가 뭡니까? 우리 어머니한테서 뭘 얻으려는 거죠? 준호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그냥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할머니께 피해 드릴 생각 없어요. 말로야 누가 못하겠어요.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성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할머니가 끼어들었다. 성민아, 그만해. 준호는 내 친구야. 친구요? 나이 차이가 40살인데 무슨 친구예요? 성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어머니,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 사람 당장 내보내세요. 안 돼. 준호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할머니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성민은 한숨을 깊게 쉬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전문 간병인을 구해드릴게요. 돈도 더 많이 드릴 테니까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사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이런 좋은 조건에 일이 계속될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할머니, 저 정말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족 간에 문제 생기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했다. 안 돼. 내가 나가면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성민아, 내가 관여할 일 아니다. 그날 밤 성민은 할머니와 긴 대화를 나눴다. 준호는 자신의 방에서 불안하게 잠을 청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다. 성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후 사립탐정을 고용해 준호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준호의 과거, 가족관계, 경제 상황까지 모든 걸 파헤쳤다. 그 과정에서 민호 학교까지 찾아갔다. 너희 형이 박준호지? 성민은 하교하는 민호를 기다렸다가 다가갔다. 네, 누구세요? 민호는 낯선 어른에게 경계심을 보였다. 내 형이 할머니 돈을 노리고 꼬시고 있어. 그거 알고 있어? 성민의 말에 민호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형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린애가 뭘 알아? 너희 형 때문에 할머니가 사기 당하고 있다고. 성민은 차갑게 말했다. 집에 가서 형한테 말해. 당장 그만두라고. 민호는 울먹이며 집으로 달려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준호에게 안겼다. 형, 무서운 아저씨가 학교에 와서 형 욕했어. 형이 할머니한테 나쁜 짓 한다고. 준호는 분노로 주먹을 떨었다. 어떻게 고등학생인 민호에게까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민호가 상처받았다는 사실이었다. 민호야, 그 사람 말 믿지 마. 형은 할머니한테 나쁜 짓 절대 안 해. 진짜? 그럼 왜 그런 말을 해? 복잡한 어른 사정이야. 형을 믿어줄 수 있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민호까지 상처받게 할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저 그만둘게요. 민호까지 상처받게 할 순 없어요. 할머니의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졌다. 준호야, 그렇게 말하지 마. 할머니가 어떻게? 아드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가족 간에 문제 생기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야. 준호 없으면 할머니 정말 죽을 것 같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조금만, 정말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성민이 설득해 볼게. 준호는 할머니의 간절한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다. 알겠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하지만 민호가 더 상처받으면 정말 떠날 거예요. 며칠 후 성민이 다시 어머니를 찾았다. 이번엔 탐정이 조사한 자료를 들고 왔다. 어머니, 이 박준호라는 사람 제대로 조사해 봤어요. 성민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동생과 둘이 사는 건 맞지만 과거의 빚 때문에 고생한 기록이 있어요. 할머니는 서류를 찬찬히 읽어봤다. 그래서 뭐? 그런 사람이 어머니께 접근한 게 우연일까요? 분명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성민아. 할머니가 아들을 조용히 불렀다. 엄마가 바보같이 보여? 그런 게 아니라 준호가 나한테 받는 돈보다 동생 학원비가 더 비싸. 정말 돈이 목적이라면 다른 일을 했겠지. 할머니는 차분히 말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나를 대하는 마음이 거짓인지 진심인지 엄마가 모를 것 같니? 성민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성민아, 너는 미국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 모르지만 엄마가 여기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 준호 덕분에 엄마가 다시 살맛난다. 할머니의 목소리에 절절함이 묻어 있었다. 며칠 후 성민은 직접 준호와 대화를 나눴다. 카페에서 마주 앉아 진지한 이야기를 했다. 준호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정말 우리 어머니한테서 바라는 거 없나요? 준호는 고개를 들어 성민을 똑바로 바라봤다.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할머니가 외롭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예요? 네. 할머니랑 이야기할 때 저도 행복해요. 어렸을 때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도 나고 마치 진짜 손자가 된 것 같아요. 성민은 준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다. 그럼 어머니 재산에는 관심 없다는 거죠? 관심 있어요. 준호의 솔직한 대답에 성민이 긴장했다. 하지만 그건 할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예요. 돈은 제가 벌면 되죠. 그 순간 성민은 자신이 오해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이 청년은 정말 어머니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나 봐요. 아니에요. 어머님을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날 저녁 성민은 어머니께 사과했다. 엄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준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알겠니? 엄마가 얼마나 준호를 아끼는지. 성민이 미국으로 돌아간 후 할머니와 준호의 관계는 더욱 끈끈해졌다.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았다. 할머니는 민호에게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준호야, 민호 한번 데려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주말마다 민호가 할머니 집에 놀러 왔다. 할머니는 민호를 친손자처럼 아꼈고 민호도 할머니를 좋아했다. 할머니, 저 대학 가면 형이랑 떨어져 살아야 해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걱정 마. 할머니가 있잖아. 너희 둘 다 할머니가 돌봐줄게.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민호는 안도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준호야, 민호 대학 등록금 내가 지원해 줄까? 장학금 형태로 말이야. 준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어떻게 그런 큰 돈을. 갚을 생각하지 마. 우리 이미 가족이잖아. 할머니의 말에 준호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럼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제가 할머니 평생 모실게요. 진짜 아들처럼.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다. 그래, 그게 좋겠다. 며칠 후 민호가 제일지망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왔다. 할머니는 준호보다 더 기뻐하며 우리 민호 정말 잘했네. 하고 소리쳤다. 그날 밤 셋이 함께 축하 파티를 했다. 할머니가 직접 만든 잡채와 불고기, 준호가 사온 케이크까지. 작은 식탁이 가득 찼다. 민호야, 축하해.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민호의 눈이 촉촉해졌다. 뭔 소리야? 내가 열심히 한 거지.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혈연이 아니어도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가족이 될 수 있구나.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만나서 저희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도 그래. 너희들 만나서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됐어. 셋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속에서 모두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져 있었다. 2년이 흘렀다. 민호는 대학교 1학년이 되었고 준호는 할머니와 함께 바다가 보이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투자금과 준호의 젊은 감각이 만나 바다 할머니 카페라는 예쁜 공간이 탄생했다. 카페는 할머니의 따뜻한 인품과 준호의 친절한 서비스로 동네 명소가 됐다. 단골 손님들은 할머니를 사장 할머니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고 준호는 할머니 손자로 통했다. 준호야, 이 카페 정말 대박이네. 할머니 아이디어가 최고였어. 민호가 주말에 카페를 도우러 와서 신나게 말했다. 민호야, 너도 방학 때 여기서 아르바이트 할래? 할머니가 용돈도 많이 주신다고 하셨어.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며 흐뭇하게 웃었다. 우리 손자들 보니까 정말 기특해. 성민이도 다음 달에 가족들이랑 한국 온다는데 그때 다 같이 모이면 정말 시끌벅적하겠네. 성민은 1년에 2번씩 한국을 방문하게 됐다. 처음엔 준호를 경계했지만 이제는 형제처럼 지냈다. 성민의 아내와 두 아들도 할머니를 친할머니처럼 따랐고 민우와도 금세 친해졌다. 준호 형 미국 놀러 올 때 꼭 민우도 데려와요. 성민의 큰아들이 말했다. 그래, 할머니도 같이 가자. 미국 구경 한번 해보고 싶었어. 할머니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어느 일요일 오후 카페 테라스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할머니가 말했다. 준호야, 내가 와서 내 인생이 정말 다시 시작됐어.
외로운 할머니였는데 이제는 손자도 생기고 며느리, 증손자까지. 저도요, 할머니. 부모님 돌아가시고 막막했는데 진짜 할머니가 생겨서 너무 행복해요. 민우도 끼어들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 진짜 사랑해요. 친할머니보다 더 좋으세요. 바다 위로 석양이 지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카페 안에서는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할머니가 직접 구운 쿠키 냄새가 달콤하게 퍼졌다. 혈연은 아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세 사람. 아니, 이제는 성민 가족까지 포함해 더 큰 가족이 된 이들의 일상이 조용히 흘러갔다. 때로는 운명적인 만남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걸 그들은 매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다.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준호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할머니와 민호, 그리고 멀리 있지만 이제는 진짜 형 같은 성민까지. 모두가 소중한 가족이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일기장에 썼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준호와 민호가 있어서 매일이 감사하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가족이다. 오늘 시청하신 영상이 좋은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